5월 12일자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에스더 1장 1절로 22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가로 열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가로 닫고.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잔치와 수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의 권력의 위용을 뽐내려고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왕후 와스디가 자기 명령을 거절하자 고문들의 조언을 따라 왕후를 폐위해버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4대 왕 아하수에로 크세스죠.
아하수에로 통치 시기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받은 지 약 52년이 지난 때인데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황폐하게 살고 제국에 남아서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187일 동안 잔치를 이어갑니다. 부와 힘과 명예를 과시하는 세상 앞에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늘도 하느님의 역사는 제국 백성의 요란한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의 작고 사소한 일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과시 욕구로 점철된 잔치의 끝은 거절과 수치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아내의 외모를 좋음이라 생각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 좋음을 과시하려 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그 명령을 싫어합니다. 사실 187일 동안의 잔치는 아하수에로에게만 좋은 잔치이고 모두 그의 힘 앞에서 잠시 장단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그의 자원이 소진되고 더 큰 힘에 무너지면 그 누구도 그의 소유물과 전시품이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동료, 가족이나 자녀를 전시품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아내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현자들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일개 가정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왕이 흡족할 만한 제안만 급조합니다. 황후를 폐위시켜서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로 삼는다는 편협한 조사가 반포됩니다. 이 무능함과 허망함이 겉으로만 강력하고 완벽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나라의 민낯입니다. 주여, 제 자원과 권력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상처 주는 데 이용되지 않게 하소서. 에스더서는 정말 재밌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 일어났던 사실로 받아들이는 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격파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잔치를 180일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6개월 동안 거기다가 또 7일을 더 하고, 야, 참 왕이라도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제 황후 폐위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그 남성 권력이 얼마나 우매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록인데, 왕이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을 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우매한 참모들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이 와스디가 왜 잔치 자리에 안 나갔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원래 뭐 교만했다, 원래 좀 변덕이 심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잔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야말로 소유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놀이개감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왕한테는요, 이 최고 권력자한테 아내는 뭐 이름은 왕후지만 소유물, 전리품이죠. 그래서 왕후가 되는 그 자격 중에 가장 필요한 자격은 이뻐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네. 남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갖고. 하여간 술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예. 술 먹고 정치를 하시니 나라 꼴이 말이 됩니까? 엉망진창이죠. 그 내시들도 다 같이 술 먹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무무관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그 남성 우선주의자인지 왕이 좀 참으라고 하면 되는데 왕후가 왕한테 이렇게 거절하고 대드니까 이걸 보고 온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다 남편한테 대들 거다. 아니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여하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가 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말하자면 에스더의 등장 직전에 나오는 어떤 프롤로그 같은 거, 네, 그런 겁니다.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쪽으로만 눌러서 자기 맘대로 이용해 먹는 쪽으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망했죠. 왕이 얼마나 우매했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후가 내 청을 거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거를 대응을 못해? 자기가 참 남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박사들의 조언을 구한다고?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왕이에요. 고분고분한 사람들한테 명령만 내릴 줄 알았지 그야말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별력, 통찰력 제로. 일개 가정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그런 논리 비약, 과장, 근거 없는 추측으로 왕의 마음을 흔드는 이 내시들. 이 사람들이 현자들이라고 하죠. 네. 현자인가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에스더서를 쓴 사람이 얼마나 부와 권력이 넘치는 페르시아 왕궁의 그 실체, 민낯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위임이라는 것을 알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